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참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지난 토요일 18일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한 새벽 3시쯤에 나왔는데요. 구속영장이 결국은 발부가 되었죠. 사회는 이제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단 그것만 했고요. 왜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는지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전무후무할 정도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특히 대통령이니까 상세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장 발부한 그 차은경 판사죠. 이번에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분이 사실은 이제 당직 판사로서 이제 물론 했다고 그러지만은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이라면은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죠. 또 재책 대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제 그것을 강구한 것 같고, 자주간 이제 그 지지자들이 흥분을 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제 진입을 했죠. 진입을 해서 이제 불상사가 일어났는데요. 또 뭐 들리는 방송을 보면은 경찰이 좀 느슨한 경비를 했다. 그래서 쉽게 이 항의자들이 들어갔다. 뭐 이제 이런 분들을 또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그 22일 날 전체 58명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홍다선 판사 그리고 그 강영기 판사 두 분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해서 56명을 이제 구속을 했습니다. 그 죄목은 말이죠. 보니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이제 그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혐의는 이렇게 세 가지지요? 근데 요즘에 말이죠, 친자파라고 해도 됩니까? MBC, 그리고 그 JTBC를 보게 되면은, 이 폭도들이다. 폭동을 일으켰다. 소요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폭동 이것은 이제 죄명은 없고요. 소요죄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폭동은 말이죠. 내란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렇지만은 이제 집단적으로 폭력 행위를 일으켜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폭동이고요. 폭도라는 것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무리들을 폭도, 도자가 이제 무리 도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요는 말이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폭행이나 협박 또는 그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그것이 이제 소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형법에는 말이죠. 폭동, 폭도 뭐 이런 죄명은 없고요. 소요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115조에는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 이제 부순다 그런 뜻이죠.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말이죠. 이 56명에 대해서 어떤 제목으로 구속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공용물건 손상 혐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왜 자꾸 소요죄를 언급을 하죠? 그리고 왜 폭동을 일으켰다, 폭도들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 썸네일에 말이죠, 불상사, 그리고 이제 그 항의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항의자라는 것은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말이죠. 검찰의 그 신망을 받고 있는 유창종 변호사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항의자. 그리고 저는 말이죠. 어떤 이제 폭동, 그 소요가 아니라 저는 그냥 불상사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이죠. 여기 소요죄로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 소요죄로 영장 발부한 것이 아니에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이죠. 자꾸 이렇게 불을 지펴서 말이죠. 사람들이 56명에 대해서 말이죠.
상당히 어떤 그 비판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하는데, 그리고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방송을 계속 반복을 해서 합니다. 생방송에서 들어가 보면은 그 방송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JTBC, MBC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말이죠, 공기죠. 사회적인 공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의견 같이 동시에 알려줌으로 해서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의견에 맞춰서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언론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언론들은 말이죠, 폭동을 일으켰다, 소요를 일으켰다, 그 사람들이 폭도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물론 폭력은 말이죠, 이런 파괴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날 모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을 그대로 이야기해야지.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은 말이죠, 이야기를 했죠. 내란에 내란에는 이르지는 않지만은 집단적으로 하는 폭력행위,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러면은 말이죠, 민노총 엄청난 과격행위를 하잖아요. 경찰에게도 폭행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MBC, JTBC 폭도라는 얘기를 써봤습니까? 폭동행위라는 얘기를 써봤습니까? 대통령을 끌어낸다고 해서 말이죠, 과천 남태령에서 트랙터를 끌고 온 거, 그것이 바로 폭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폭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이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폭동, 소요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폭도라는 말도 쓰지 마십시오. 사전에 계획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 그렇게 엮어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발부가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흥분이 된 것이고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공수처에서는 말이죠, 같은 얘기인데 내란죄 수사 못하죠. 그런데 말이죠, 체포영장 2번 했습니다. 그것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말이지요. 이러니까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한 것은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분들의 어떤 인권은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나와 있듯이 말이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 건물 물건 손상, 이겁니다. 그 폭동, 폭도, 소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언급할 것은 말이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은 폼으로 있고 집행은 법관이나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 법이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집행하는 것이 법이 아니에요. 법은 글자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특히 법관 내지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공명정당하게 공평하게 판결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느냐, 제가 어제도 얘기했었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재책이 있고요. 둘째, 기피가 있고, 그 다음에 회피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 이제 민사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손해배상도 물론 하면은 이제 민사가 될 것입니다만은, 자, 형사소송법에는 말이죠, 17, 18, 19조가 있는데요. 17조는 재책에 관한 것, 18조는 기피에 관한 것, 19조는 회피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올바른 것이냐,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기소돼서 재판할 때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되면은 석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재책이라는 것은 말이죠, 법률에 의해서 그 판사가 그 업무에서 강제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동으로 말이죠. 뭐냐면은 형사소송법 제17조를 보게 되면은 법관이 사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일 때
재책이 됩니다. 자, 사건 당사자 맞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파괴가 됐죠. 이해 당사자고 사건 당사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속영장을 심사한다?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채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법원에서 누가 오든지 다른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된다. 이것이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형사소송법 제18조에는 말이죠, 법관의 공정성을 의심을 해서 그 당사자가 말이죠, 피의자가 그 법관의 그 심판에서 배제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18일날 사고 나고 말이죠, 체포가 돼서 22일날 이제 영장 심사를 하는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피의자들이 말이죠, 어떤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안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피는 이 사람들이 상대자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19조에는 회피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관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아까 재책은 자동으로 배제, 기피는 타의에 의해서 배제, 회피는 스스로 빠지는 건데요. 뭐냐면은 법관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 재책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는 스스로 그 심판에서 회피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바로 형사소송법 제19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법률적으로 자동적으로 재책을 해야 되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 그 사람들을 재책을 안 했습니다. 그냥 강행을 했습니다. 그럼 강행을 하더라도 판사 스스로, 우리 홍다선 판사, 강영기 판사는 우리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피해를 입었다. 내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다. 그래서 물론 저 사람들의 죄질은 나쁘지만은 내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공정하게 심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영장 실질 심사는 내가 회피를 해야 되겠다. 그 직무 수행에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는 거 당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제가 정리를 드립니다. 이 56명 행위는 나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도 이거 두고두고 재판할 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재책 사유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재책을 안 했으면은 본인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18, 17조 19조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56명이 말이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공용물건 손상 혐의인데 왜 그분들에게 폭도, 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소요죄는 죄가 엄청 무겁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폭도는 말이죠,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폭동은 내란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은 내란에 버금갈 정도로 온통 사회가 난리나는 그것을 폭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우발적으로 갑자기 흥분하다 보니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이죠, JTBC, MBC 그분들에게 폭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창종 변호사님 말씀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금 이 56명의 구속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피해본 사람이 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피의자도 말이죠, 피의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